2025년 11월 초 한 국가의 수도가 강제 대피를 논의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대도시 테헤란이 제로데이, 즉 수도꼭지에서 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종말의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이란 대통령의 입에서 강제 대피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 사태는 단순한 가뭄을 넘어선 국가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를 예고했습니다. 수도가 붕괴하면 이란은 더 이상 푸틴의 무기고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란의 물 마피아가 자행한 충격적인 진실과 이 재앙이 블라디미르 푸틴의 전략을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란은 지금 수십 년 만에 최악의 물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단순히 물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국가 자체가 물 파산을 선언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인도적 재앙은 수도 테헤란의 문턱까지 다가왔습니다. 1,000만 시민에게 물을 공급할 수 없다. 도시를 떠날 준비를 하라고 국가가 경고한 것입니다. 물의 고갈은 곧 국가 시스템의 도미노 붕괴를 의미합니다. 물이 없으면 수력발전소는 멈추고 이는 곧 국가 전력망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이미 테헤란에서는 하루 최소 2시간에서 길게는 12시간까지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현대 도시에서 수도꼭지에 물이 도달하려면 강력한 펌프가 필요하고 이 펌프는 전기로 작동한다는 사실입니다. 전기가 끊기자 펌프가 멈췄고 수백만 개의 수도꼭지가 몇 주 동안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시민들은 21세기 대도시 한가운데서 양동이를 들고 물을 찾아 헤매야 했습니다. 이 재앙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섰습니다. 전기가 없으면 중환자실이 멈춥니다. 물이 없으면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한 살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테헤란 병원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집중치료실이 문을 닫았고 수술은 취소되고 있습니다. 식료품과 의약품을 보관할 냉장 창고가 멈추면서 거리에는 상한 음식과 약품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사회적 붕괴의 현실입니다. 이 사태는 정권이 1,000만 수도 시민을 버렸다는 처절한 고백이며 정권의 정당성에 대한 마지막 못을 박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시작은 2021년 7월 15일 이란의 석유 부국이자 가장 가난한 주인 후제스탄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말라버린 강바닥 위에서 죽은 가축들 옆에 서서 오직 하나의 구호만을 외쳤습니다. 나는 목마르다. 이것은 정치적 요구가 아닌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외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정권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 보안군은 평화로운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치명적인 자동화기까지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17세 청소년을 포함해 최소 9명의 시위대가 거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폭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1년 11월 9일경 이란의 문화적 심장부인 이스파한으로 시위가 번집니다. 한때 웅장했던 자연대 강이 이제는 거대한 먼지 구덩이로 변했고 농민들은 이곳에서 평화적인 연자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단 하나, 산업시설로 돌려진 물을 다시 농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보안군은 이 농민들의 천막을 공격했고 이 개입으로 약 40명의 농민이 시력을 잃었습니다. 정권은 눈을 멀게 함으로써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권이 말려버린 강을 감히 쳐다볼 생각도 하지 마라. 그랬다가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모든 테헤란의 대피 공포는 물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려 했던 정권의 선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란의 재앙은 단순한 가뭄이나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이념, 부패, 그리고 엔지니어링 오만이 빚어낸 쓰라린 결과입니다. 분석가들은 이 과정의 중심에 이란의 물 자원을 국보가 아닌 정치적, 경제적 도구로 본 물 마피아 조직을 지목합니다. 이들의 수법은 간단합니다. 국민과 농민의 물을 훔쳐 정권에 충성하는 산업시설에 넘기는 것입니다. 이스파한의 생명의 강인 자연대, 강이 마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물은 혁명 수비대와 연계된 거대 철강 공장 모바라케 스틸로 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 공장 하나가 이스파한시 전체 물 소비량의 40% 가까이를 홀로 삼키는 블랙홀이었습니다. 또한 이란 정권은 수십 년간 댐 건설 광풍에 휩싸여 600개 이상의 거대 댐을 건설했습니다. 댐 건설 세계 3위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대부분의 댐은 과학적 분석 없이 오직 혁명 수비대 소속 건설사를 배불리기 위한 부패의 기념비였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예는 고트반드 댐입니다. 이 댐은 거대한 소금층 위에 지어졌습니다.
그 결과 댐 저수지의 물이 소금과 섞여 카룬강의 담수를 오염시켰고 수백만 헥타르의 농지를 문자 그대로 소금물로 절여버렸습니다. 물 마피아는 물을 훔쳤을 뿐 아니라 남은 물마저 무용지물인 댐으로 독살한 것입니다. 이 정권이 초래한 피해는 더 이상 마른 수도꼭지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이란의 대지 자체를 파괴하는 돌이킬 수 없는 물리적 종말입니다. 지난 30년간 미래 세대의 유산인 이란 지하수의 약 70%가 무자비하게 고갈되었습니다. 땅 속의 물이 완전히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땅이 스펀지처럼 주저앉기 시작합니다. 이란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침강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라프산장 같은 지역은 1년에 30cm씩 땅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는 지진보다 더 무서운 붕괴입니다. 이 침강은 지금 수도 테헤란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테헤란 아래의 거대한 대수층이 고갈되면서 1000만 명의 대도시가 문자 그대로 스스로의 무게 아래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건물이 금가고 도로가 쪼개지며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폭발 위험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강제 대피를 고백한 또 다른 이유입니다. 정권은 도시가 곧 스스로의 무게로 붕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패닉에 빠진 것입니다. 두 번째 물리적 종말의 상징은 오르미아 호수입니다. 한때 중동에서 가장 큰 소금호수였고 수많은 생명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댐 건설과 부패한 프로젝트들이 이 호수에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오르미아 호수는 이제 공식적으로 95%의 속도로 죽었습니다. 남은 것은 독성이 강한 소금 사막뿐이며 바람을 타고 주변의 농경지와 도시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물뿐만 아니라 국가의 토양 자체를 영구적으로 파괴했다는 의미입니다. 물이 돌아와도 농사를 지을 땅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테헤란을 제로 데이 직전으로 몰아넣고 국민을 물 없는 상태로 방치한 이 재앙은 푸틴의 전략적 계산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지 못하는 푸틴은 서방 제재 속에서 오직 한 동맹국의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바로 이란입니다. 도시를 공격하는 데 필요한 값싼 대량 생산 샤헤드 드론도 탄도 미사일도 이란에서 옵니다. 푸틴은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이란 정권의 군사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란 국민이 물을 필요로 하든 말입니다. 하지만 1000만 수도의 강제 대피 고백은 푸틴의 전략적 계산을 뿌리부터 뒤흔들었습니다. 당신이 푸틴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에게 탄약을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 수도를 어떻게 대피시킬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수십억 달러의 무기 거래를 맺은 당신의 동맹국은 목마르다는 외침에 반란을 일으킨 자국민에 의해 곧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땅 침하로 인해 자국 인프라조차 지킬 수 없는 정권에 의지하는 것은 21세기 푸틴의 가장 큰 전략적 실수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제 이란 정권 앞에는 세 가지 시나리오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모두 현재 질서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첫째, 통제된 혼란 시나리오입니다. 정권이 물이 완전히 고갈된 테헤란 지역을 강제 대피시키려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수백만 명의 국내 실향민과 통제 불가능한 사회적 폭발을 의미합니다. 둘째, 정치적 양보 시나리오입니다. 정권이 생존에 필요한 물 기술을 위해 서방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핵 프로그램 포기와 푸틴에 대한 지지 철수를 의미하며 정권의 이념적 파산입니다. 셋째, 내부 붕괴와 봉기 시나리오입니다. 정권이 지금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목마르다는 외침은 더 이상 억압할 수 없는 혁명으로 변할 것입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든 변하지 않는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이란 정권은 제재를 회피하고 핵 프로그램을 추구하며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란 정권이 협상하거나 억압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적, 바로 자연과 맞닥뜨렸습니다. 정권이 말려버린 강, 독살한 토지, 그리고 물 없이 방치된 1000만 수도는 물라 정권의 가장 고통스러운 악몽이 될 것입니다. 이란의 깊은 인도적 위기는 물이 곧 안보 문제임을 전 세계에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과 괴리된 부패한 정권이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쓰라린 예시입니다. 이 충격적인 이란의 물 위기 사태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깊은 통찰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